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대마도가 근근히 이어오던 한국 관광객이 끊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제로가 된 상태인데 불매운동 이후에도 한국 관광객은 근근히 방문하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일본은 한국을 막아버렸고 대마도는 가장 큰 피해를 본 일본의 소도시가 되었습니다. 대마도시청 문화교류자연공생과 해아미 히로후미 과장은 한국인 관광객이 대마도 경제에 크게 기여했는데 한일 관계 악화로 관광산업이 공경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엔 한국 관광객 35만 6천 명이 대마도를 찾아 900억 원가량 경제효과가 발생했고 2018년에는 그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경제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습니다. 900억 원이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마도 인구가 3만 명임을 감안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만 계산하더라도 1인당 연간 300만 원을 한국에서 지원한 셈입니다. 만약 4인 가족이라면 연간 1200만 원씩 한국에서 대마도 인구를 먹여 살린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국인들이 대마도에서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매너가 없다는 등 한국인들을 거부하는 식당이 상당히 많았지만 현재는 한국인 관광객은 말 그대로 제로. 식당들은 빚을 내어 식당을 차렸지만 원금은커녕 이자를 낼 돈도 없는 것이 대마도의 현실인 것입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대마도에서는 극우 세력 등이 혐한 시위도 행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대마도를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많았는데 막상 불매운동 및 코로나로 인해 관광객이 감소하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대마도 항구에서 내리면 한국인들이 꼭 가본다는 히타카스 항구 인근의 빵집은 이미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한국인이 줄 서서 먹던 인기 라멘집은 손님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한국 관광객이 증발했습니다. 라멘집 점주인 마에다 씨는 이미 작년 9월경에 90% 이상 손님이 급감했고 현재는 완전히 제로라고 전합니다. 특히 대마도는 한국에서 배편으로 저렴하게 갈 수 있어서 일본인조차도 교통비가 너무 비싸 갈 수도 없고 막상 여행 가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할 것이 많이 없는 곳으로 온전히 한국인에게만 기대고 있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소위 산소호흡기를 달아주거나 완전 회상하게 해준 일본의 소도시들이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여행 가이드로 일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지방관광업은 사실상 폐업으로 가는 곳이 많았는데 갑자기 한국의 저가항공과 관광상품이 대거 개발되었고 이것이 마침 일본의 관광 드라이브 정책과 아주 잘 맞아떨어져서 일본 지방관광의 르네상스였다고 지난 5년여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인들도 피해를 봤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일부 한인들은 일본 본토보다 저렴한 대마도의 부동산 혹은 렌터카 산업에 투자한 곳으로 전해집니다. 대마도에서 20년 넘게 낚시 민박을 운영했던 한국인 A씨는 수출 규제 이후 1차로 90%의 손님이 감소하는 충격이 온 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20년간의 사업이 사실상 끝이 난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대마도는 한국에서 건너온 많은 낚시꾼들로 한때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성황을 이루며 영업해왔습니다. 그들의 고성 방가로 지역 주민은 항의하기도 하고 발생시킨 쓰레기로 한국인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행객으로서 꼭 지켜야 할 매너들이지만 이제는 그마저 그리운 왕년의 대마도 관광객이 된 것입니다. 실제 대마도는 올해 대마도 해변에 쓰레기 치우는 행사도 취소했습니다. 관광객이 없기 때문에 치울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한편 이러한 모습은 대마도가 과거의 어업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원래 대마도는 어업을 주를 이루어 주 소득원이었는데 몇 년 사이에 관광업이 주력이 됐습니다. 한국인의 물밀듯한 방문은 대마도 사람들이 더 이상 배를 타지 않아도 될 정도로 호황을 이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선 수리나 연료비 등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가는 어업 대비 한국인 대상의 민박이나 식당은 그저 차려놓기만 하면 손님들이 와서 돈을 내주는 비즈니스이기에 어업 대비 초반의 작은 투자금으로 고수익을 연중 낼 수 있는 알짜 사업이었고 특히 한국보다 남쪽에 위치해 연중 크게 비수기도 없던 대마도였기에 이런 상황은 더 뼈아픈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그들은 한 구석에 치워놨던 그물을 들고 바다로 나가야 되는 상황에 기가 막힌 것입니다. 불과 2년 전에는 자신들이 바다로 나가 다시 어획하는 고된 일상으로 돌아갈지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대마도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아베 정권에 대해 불만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수출 규제를 자행한 장본인으로서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도 않으면서 대마도를 말 그대로 침몰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는 대마도의 일본인들을 어떻게든 넘치게 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만 100만원 넘는 교통비를 지불하고 대마도에 올 일본인은 실제 거의 없었고 정부는 대출을 받으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한때 한국인을 거부했던 일부 대마도 상인들은 과연 지금도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트리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본은 C19 사태로 인해 탈도장과 디지털 환경을 한꺼번에 혁신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도장 문화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망신은 톡톡히 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변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워낙 오래된 관습이고 복잡한 관계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 합니다. 이 와중에 세게 들고 일어난 직장인들이 20대 여성 격리들입니다. 일본의 C19가 다시 증가하는 와중에도 항상 만원 전철을 타면서 도장 출근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동안 원시 사회에서 일을 했다면 이제는 제발 좀 현대적으로 바뀌어 보자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책 없는 IT 장관과 일본 정부의 생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탈도장이 얼마나 웃긴지를 보여주는 일이 지난달 말에 있었습니다. 일본의 IT 담당 장관이 지난 6월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일본의 인장제도 문화를 지키는 의원연맹의 회장에서 사퇴하고 의원연맹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도장 문화가 심각하다는 인식하에 전자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IT 장관이 민간의 도장 문화에는 관심 없다, 굳이 개선할 필요가 없다 라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IT 장관이 도장 문화를 지키는 모임의 대표를 하면서 일본의 도장은 참 귀한 것이다, 계속 보존하고 보급하자 라고 해온 것입니다. 결국 IT 장관이 그동안 탈도장과 디지털화를 꾸준히 방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IT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IT 장관을 하는 일본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격리 업무의 디지털화가 되는 일도 없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다 보니 매일 출근해서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격리 직원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종이 청구서, 종이 영수증 경비 정산과 입금 업무의 은행 날인 업무 등 때문에 매일 도장 출근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100건 이상 청구서 서류를 만들어서 날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하소연도 올라오고 어쩔 수 없이 출근하는 자신들의 어려움을 알아달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입니다. 특히 최근 일본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 중에 가장 불공평과 불안에 화를 내는 사람들은 바로 20대 여성 격리 직원들입니다. 본심은 재택근무를 하고 싶다. 그러나 출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입을 모아 불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다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여성 격리들은 반드시 나와야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로부터 수시로 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날인을 해야 하고 은행에는 날인된 수표를 전달해야 하고 종이 청구서와 전표를 동료들에게 도장을 받아서 정리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를 해도 된다고 하지만 그 전제가 중요한 종이 회계 서류를 분실하지 말고 들고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에는 직접 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격리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의 80%가 이렇게 출퇴근을 하게 되다 보니 C19가 다시 전파되고 있는데 너무 불안하다 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일본이 이런 기회에 탈도장으로 전자정보화를 일거에 하게 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하지만 격리 직원들은 정말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아무리 바뀌어도 은행과 협력회사와 정부 시스템까지 한꺼번에 다 정보화가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종이 서류는 여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격리 직원들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호소할 수 있도록 기자회견 등을 경비 정산 업무를 디지털 서비스를 해주는 기업들이 주선해줬습니다. 일본 정부와 결제 대행 서비스 기업들은 이번 기회에 일본의 회계를 더 자유롭게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계 DX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전자장부 보존법을 발판으로 해서 일본 기업의 50%가 전자청구서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일찌감치 시행하고 있는 전자세금 계산서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영수증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그동안 종이 영수증에 파묻혀서 경비 정산 작업을 하던 직원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2020년에 드디어 일본이 세제 개정을 한 것입니다. 영수증을 디지털 명세서를 바꿔서 전자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제도는 법인 신용카드 내역은 자동으로 회사에 전송이 되도록 해서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되고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출장을 다녀오면 교통비와 숙박비 등의 종이 영수증을 일일이 첨부해야 했지만 이제는 법인 신용카드 내역 데이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이미 이런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문제는 일본이 아직 전자정부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회사와 세무행정과 일반 기업들 간의 정보화 네트워크와 시스템 연결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경비 정산 디지털 서비스 업체입니다. SAP 컨커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컨커 익스펜스를 이용하거나
또 다른 회사의 로봇 페이먼트 등의 민간 기업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입니다. 일반 민간 기업들이 민간 기업의 디지털 정산 서비스를 활용해서라도 도장 출근을 없애는 방향으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전까지 계산해서 금고에 보관하던 관습에 물들어 있는 나이든 경영자들이 자신의 회사 지출 내역을 다 공개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찜찜해한다는 것입니다. 꼼꼼하게 잔돈을 헤아리던 대표들이 회사 직원들을 놀게 하고 굳이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외부의 회계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래서 어느 세월에 디지털화를 하고 도장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뭐하다 이런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놀랍네요.